동갑내기 남편과 결혼한 지 3년째인 30살 여자입니다. 조금 빠른 나이에 결혼도 했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있어 아직은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얼마 전 남편 친구 부부와의 일로 남편과 싸우고 말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부와는 엮이고 싶지 않은데 자꾸 엮이거든요. 특히 남편 때문에요. 저희는 사내 커플로 2년 정도 연애 후에 결혼했습니다. 각자의 부서는 달랐지만 인사 정도는 하고 지내고 있었고 전체 회식 자리에서 집 가는 길에 같은 지하철을 타고 온 게 계기가 되었거든요. 약간의 취기도 있었고 어색하기도 하였던 터라 마구잡이식으로 대화를 했고 알고 보니 각자의 집이 지하철로 3정거장 차이였던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차를 갖고 출근하는 날에는 얻어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남편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하나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소개팅 자리를 만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는 전 직장 부하 직원이었고 여자는 대학교 후배였습니다. 이 커플 때문에 저희 부부도 많이 싸우게 됐습니다. 서로 연애 중이던 시절에 저희 두 커플은 같이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쪽으로 펜션도 잡고 바다도 갔다가 고기도 구워 먹고 재밌게 놀 생각에 서로 들떠 있었죠. 근데 누구 차를 가지고 가냐는 문제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사실 저희의 입장은 딱히 상관이 없었습니다. 가기만 하면 됐지 누구 차를 갖고 가는 게 문제는 아니니까요. 저희 차는 승용차, 그쪽 차는 SUV거든요. 처음에는 저희 차를 쓰는 게 어떠냐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며 기름값과 톨비를 얘기하니 그럼 자기네들 차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오빠네 차는 승용차라 좁으니까 그냥 우리 차로 가자. SUV는 넓고 짐 싣기도 좋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래서 그러자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기름값은 3만 원인데 그 커플이 가득 넣어서 7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운전하는 것도 고생하는데 어쨌든 굴릴수록 감가되는 제품이니까요. 근데 톨비도 예를 들어서 1,000원이 나왔으면 한 커플이 500원씩 부담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회비로 1,000원을 청구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얘네들은 손해보는 짓은 못하겠다 이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500원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고향이 홍성이라는 곳이라 이모가 그 근처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김에 이모 댁에 잠깐 들렀다 가자고 이모가 이것저것 준비한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저희 차로 가자고 했을 때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어차피 경기도로 올라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들려도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올라오는 길에 내비를 찍어보더니 약 30분쯤 돌아가는 길로 나오더군요. 언니, 있잖아. 여기 30분이나 돌아가는데? 아, 그래? 아마 그 정도 걸릴 거야. 오빠 괜찮아? 너무 멀리 돌아간다, 그치? 힘들지 않아? 많이 돌아가긴 하는데 어쩔 수 없지. 생각보다 너무 돌아가니까 그렇지. 피곤한데. 그럼 가지 말까? 그치, 언니? 너무 돌아가지? 그래, 나중에 가면 되지 뭐. 그리고 거기 가서 우리가 뭘 해? 너무 속상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모한테 가면서 남편 될 사람 얼굴도 보여주고 친구들도 소개할 생각했고 또 이모가 저 준다고 반찬도 잔뜩 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가는 내내 얼굴이 펴지지가 않았고 오빠도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도착하고 이모랑 통화하면서 울었습니다. 결국은 다음날 홍성으로 다시 내려가서 인사드리고 반찬도 받아왔습니다. 저희는 감정 소비에 기름값까지 추가로 쓰게 됐죠. 그때부터 이 커플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렇게 결혼도 하고 신혼집도 장만하면서 달콤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 커플도 저희 동네로 계약했다고요. 앞으로 자주 보자고 연락이 온 겁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도 어쩌나요? 남편의 친한 친구인데
그렇게 술자리도 자주 가지며 서로의 집에서 식사하는 자리들도 많아졌죠. 저는 거리감을 갖고 싶었는데 그 여자는 정말 가까워지고 싶은 건지 저에게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운동을 같이 하자고 하는 겁니다.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동네 산책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언니는 어떤 남자가 남자로 안 보여? 글쎄, 뭐 딱히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나는 키 작고 안경 쓴 남자는 남자로 안 보이더라? 아, 그렇구나. 열받았습니다.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제 남편이 키도 조금 작은 편이고 안경도 쓰고 있거든요. 얘가 나한테 이런 말을 왜 하는지, 뭐 하자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실 그 여자가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고 해도 저한테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정도는 생각하고 말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하니 남편은 그냥 웃고 넘깁니다. 자기를 남자로 안 봐서 다행이라나 뭐라나. 아무튼 점점 싫어지고 있었는데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자꾸 따라서 삽니다. 각자의 집에서 자주 만나다 보니 보기 싫어도 가구나 가전들을 보게 되는데 자꾸 따라 삽니다. 예를 들면요. 저희가 누워서 넷플릭스 볼 수 있게 빔 프로젝터를 하나 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 그걸 샀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좋아 보이면서 할 수 있죠. 근데 마치 자기가 발견한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언니, 내가 이걸 찾았는데 이게 얼만데? 이게 어떤 건데? 하면서요. 우리 집에 있는 건데 저렇게 말합니다. 마치 언니를 따라 산 게 아니야. 언니 집에 있던 것도 몰랐고 나름대로 내가 생각해서 산 거야라고 보여주는 것처럼 말해요. 신발도 그렇고 가구까지 몇 개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냥 솔직히 언니 이거 어디서 샀어? 이쁘다. 나도 살까? 이렇게 말하면 상관없는데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열불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기로 약속했던 토요일이었습니다. 근데 전날 남편이 회식을 했던 바람에 숙취가 있는지 일어나질 못하더라고요. 12시 약속이었는데 11시 50분이 되도록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미안하다고 오늘 못 가겠다고 하니까 막 성질 부리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러고 10분 뒤에 다시 전화가 와서 도대체 자기들한테 왜 그러냐고, 자기들이 잘해주지 않냐, 왜 서운하게 하는 것이냐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여자애가 하는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가끔 번화가에서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밥도 먹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택시를 타고 왔는데 저희는 정문, 그 집은 후문 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택시를 타면 항상 정문에서 내린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맨날 너네 집에서 가까운 쪽에서만 내리는 것이냐라고 따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집 집들이 때 그 커플은 저희에게 커피 머신을 사줬습니다. 인터넷가로 약 20만 원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 커플 집들이 때 커피 머신을 사가려고 했으나 그쪽 집은 이미 커피 머신이 있었기에 비슷한 가격대의 비데를 선물해줬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선물해준 건 20만 원짜리고 너네가 선물해준 건 15만 원도 안 하지 않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택시 탈 때 언제 아파트 정문에서 내려달라고 했냐고. 아파트 가달라고 했던 거 같이 듣지 않았냐. 그건 기사님 재량 아니냐. 그리고 택시비도 대부분 오빠가 냈는데 그럼 너네가 택시비를 우리한테 준 적 있냐고. 그리고 비데는 너네가 인터넷 최저가로 찾아봤으면 그 가격에 나오겠지만 우리는 하이마트 가서 20만 원 주고 샀다고 얘기했죠. 그러자 그 여자애는 됐어. 잠이나 계속 자. 하면서 끊더라고요. 화도 정말 많이 났지만 이참에 그 커플을 끊어낸 것에 대해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그 커플 남편이랑 술 한잔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그 남편이 미안하다고 연락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술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여자애가 아직 화가 많이 나 있다고 하면서 형이 좀 먼저 사과해주면 안 되겠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전화해서 그 여자에게 사과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먼저 고개를 숙였다는 겁니다. 저는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뭔데 사과를 하냐고. 나는 그 여자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너 혼자 만나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우리가 형이고 언니인데 이번 한 번만 그렇게 지나가자. 다음에도 그런 일 있으면 자기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저에게 사과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커플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들이 밥 살 테니까 나오라고. 정말 내키지도 않고 가기 싫었지만 그 커플이 아꼈던 돈을 써주겠다는 생각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가식을 떨고 조금 과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간 있었던 일들을 그 커플들이랑 얘기하는데 전에 배달시켰던 얘기를 해주더군요. 배달 앱으로 주문을 하고 예상 시간보다 늦게 오면 컴플레인 걸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 봐요. 그러면 위로금으로 포인트 같은 걸 주는데 그걸 모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분만 늦어도 할 수 있다면서 추천하던데 속으로 너네는 너희들밖에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차 사고가 났다고 하는 겁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신호 대기 중에 뒷차가 박았는데 뒷차는 그냥 기어가 뒤에 있는 상태에서 실수로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고 살짝 닿은 수준이었던 거죠. 번호판도 찌그러진 게 없고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대인 접수하고 한의원 갔다 왔다고 합니다. 조만간 MRI도 또 찍어볼 거라며 입원도 할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싫었습니다. 진짜 교통사고도 사람 가리면서 들이받아야 하는 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은 도색값 정도만 받고 넘어가던가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지 않나요? 그렇게 그 커플은 돈 벌었다고 신이 나서 밥 산다고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젠 더 이상 웃는 모습도 목소리도 듣기가 싫습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화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연을 끊어버리게요. 그렇게 택시 타고 들어왔고 이번에는 기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아파트 후문으로 가주세요. 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도착하고 남편에게 화풀이했습니다. 도대체 저딴 애들을 무슨 이유로 만나는 거냐고. 너무 수준 떨어지고 거지 같은 애들 아니냐고. 그 남자도 똑같다고. 끼리끼리 만나서 저러고 사는 거라고. 그 남편 편들 생각하지 말라고. 다시 쟤네랑 보자고 하면 얼굴도 안 볼 거니까 알고 있으라고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유튜브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